하나 둘. 자, 계속해서 아까 좀 전에 하던 북한 정부의 수립, 요거 쌤이 아까 잘랐습니다. 자, 북한 정부의 수립 요거 마무리합시다. 북한 정부의 수립 과정 요거. 중요한 거는 우리가 45년부터 8월 15일에 해방되고부터는 사실상 남과 북이 다른 소련이라든가 미국에 의해 가지고 각각 점령된 거죠. 알겠습니까? 점령되면서부터 각각의 정부를 향해 달려가는 건데 이게 다시 1948년이 되면 남과 북에는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알겠습니까? 남쪽에는 알다시피 민국이 정부가 이제 공식 출범하는 거였고, 알겠습니까? 이 8월 15일이었습니다. 우리 광복절하고 겹치네요. 알겠습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이고,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요거 최근에 문제가 되고 됐었지만, 자,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여, 공화국이라 하여 걔네들은 국기도 새로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9월 9일에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원래는 얘네들 북한 또 처음에는 태극기 썼습니다. 알겠습니까? 태극기 썼는데 이제 9월 9일에 자기들 정부 수립하고 난 뒤에 지금의 인공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북한군 국기 그림이 좀 이상하지 하니까 태극기 버리고 이제 자기들 국가를 이제 따로 쓰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요렇게 이제 남북한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자, 아까 못했던 게 이거죠. 못했던 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 정책을 갖다가 정책을 하나하나 이제 추진해 나가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45년 얘네들이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46년이 되면은 국조선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먼저 정부 역할을 해 나갑니다. 정부 사실상. 알겠습니까? 남한에는 아직 정부 수립 자체가 아직 남한 찬탁이니 반탁이니 이러면서 정부 수립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어쨌든 정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인민위원회가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건국준비위원회 그 산하에 인민위원회가 그대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 중심으로 친일파 천안이라든가 이런 어떤 되게 민족적 수건 사업을 갖다가 막 해나가요. 알겠습니까? 설명했죠?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토지조사 사업이, 토지개혁이 있어요. 토지개혁.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정책에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토지야. 토지개혁. 사실상 이게 해방된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자산이라고 하면 토지죠. 지금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땅보다는 아파트인가?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토지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문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개혁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그동안에 지주라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지주는 사실 농사를 지읍니까? 안 지읍니까? 안 짓죠. 지주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 실제로 지주가 밭에 나와가지고 농사 짓는 거 봤습니까? 양반들이? 그런 거 없었잖아. 조선시대 내내. 맞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일제시대에도 친일 지주들이 사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었지, 얘들이 진짜 농사 짓는 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토지개혁의 목표는 땅을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농민에게 돌려주는 작업, 이게 토지개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정치인들 보면은 뉴스가 뭐냐면 농지법 위반이나 이런 거 나오거든. 농지법이 그겁니다. 우리도 사실 토지개혁 하거든요. 알겠습니까? 48년에 했잖았네. 49년에 했었나? 그러니까 하여튼 되게 전쟁 나기 직전에 했었습니다. 우리는 했는데, 그때 토지개혁을 했던 가장 중요한 북한도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토지가 돌아가야 된다는 원칙이야. 그걸 똑같이 했던 거야, 우리도. 나중에 우리 설명해 주겠습니다. 했나, 내가? 우리 토지개혁은 안 했지 싶은데. 그러니까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런 개혁을 갖다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주 세력이 완전히 해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5정보 이상. 알겠습니까? 5정보. 토지의 넓이 단위를 잘 모르니까. 이때 정보라면 한 정보에 거의 3,000평이 되거든요. 그래서 15,000평 정도 되는 땅을 있으면 전부 다 이걸 갖다가 몰수했었어요.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개념과 방법.
방법, 이 방법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시행했느냐? 무상몰수. 그냥 일제시대 때 땅을 가졌던 지주 세력들 15,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가 몰수해버린 겁니다. 무상몰수.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무상 분배의 원칙. 알겠습니까? 지주의 땅을 갖다가 농민에게 돌려주는 거죠. 무상몰수. 그냥 뺏는 거지. 아무 보상 없이. 그 다음에 공짜로 농민에게 나눠주는 거. 이렇게 하여 경자유전의 어떤 원칙을 갖다가 확립했던 이런 토지개혁이 46년에, 알겠습니까? 시작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시행 이후에 뭐 당연한 거죠. 지주 세력이 어떻게 해요? 지주 세력이 몰락이죠.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사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내내 지주가 있었, 양반 지주 세력 들어봤잖니? 걔네들이 완전히 몰락하는 겁니다. 없애버린 거죠. 이거 진짜, 이게 어떤 걸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 토지 개혁이 크게 바뀌었던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과전법이 시행됐는데, 과전법은 사실은 좀 후퇴한 법이고, 진짜 이제 그 당시에 토지 개혁이 이루어진 실제적인 어떤 시대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였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시기에 토지 개혁이 크게 한번 있었고, 이게 이제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시행된 가장 중요한 토지 개혁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에요. 북한. 알겠습니까? 남한도 똑같이 해요. 비슷하게 하는데 좀 원칙이 달랐어요. 방법이 달라다는 거지, 원칙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두어야 됩니다. 왜 이게 어떤 한계가 있는가. 알겠습니까? 그런 거 파악하려면은. 그리고 얘들아, 이게 북한을 갖다가 우리가 좀 공산주의라 하면은 이제 재산이 없는 그런 나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초창기에는 그런 공산주의에도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유의 재산을 갖다가 없애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지금 지주의 토지를 갖다가 농민에게 돌려줬다 했잖아. 무상 몰수해서 무상 분배했다는 거죠. 얘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는 단계입니다. 사회주의 정책에서는. 사회주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48년에, 미안합니다. 1958년에 이걸 갖다가 집단 농장으로 만들어요. 집단 농장. 말 그대로 이제 소유권을 없애버린 거죠. 이게 진정한 공산주의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초창기에는, 요 시기에는 사회재산이 인정되는 시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는 그냥 책에 소개되고 있으니까 소개하는 건데, 이거는 국유화 정책. 국유화 정책. 이제 중요 산업의 국유화 정책. 산업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니? 대표적인 거. 광산이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원. 여기서 말하는 건 광산 자원, 광물 자원, 이런 것들 전부 다 국유화시키고, 그 다음에 산업 자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국가 이제 산업 귀속시키는 작업들. 이건 남한에서도 비슷하게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철도. 이런 것들 전부 다 국유화시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 실시. 사회보장법 실시. 이런 내용을 주로 아는 이제 사회주의 정책이 시행된 게 북한이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정책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무상교육 이런 거. 실제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졌어요. 북한은요. 알겠습니까?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노동법. 이런 것들.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못하게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들. 이거 남한에서 지켜지지 않았지만 북한에서는 지켜집니다. 물론 철저하게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동안 사회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북한이 채택한 경제 체제죠. 경제 체제라서 되게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전부 다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이야. 아니, 농민들에게 토지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런 중요 시설을 갖다 국유화시켜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맞죠? 그 다음에 이거 무상교육, 노동법, 일하는 사람이 어떤 권리를 지켜주는 법들, 괜찮은 법들이 많지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 시행되는 법이거든요. 이거 빼고는 집단농장 이거 빼고는 다 하는 거거든요. 무상몰수 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은 사회주의가 지켜간 원칙들이라서 우리가 편견을 좀 버리고 저 사회가 추구한 게 뭐였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229페이지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